헬로티비 뉴스가 신년을 맞아 우리 지역 관광 경쟁력을 살펴봅니다. 먼저 부산과 국제관광도시 선정 막판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인천의 상황 살펴봅니다. 인천시는 근대 문화유산을 원도심 발전과 관광 콘텐츠로 삼고 있는데요. 130년 역사를 가진 인천 개항장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인천과 부천 지역 의료 관광 마케팅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이제는 뚜렷한 관광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새해 첫날 지역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함께 살던 부부가 숨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관광산업은 한국의 주요 성장 동력 중 하나죠. 우리 지역도 관광객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지역의 관광 경쟁력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천입니다. 인천, 현재와 과거가 공존하는 참 매력적인 곳이죠. 인천공항과 항만도 갖추고 있어서 관광도시로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정부가 국제관광도시 지정을 준비 중이고 인천시가 이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항과 항만을 갖춘 한국의 관문 인천. 한편으로는 GCF를 포함해 세계인이 함께하는 국제도시의 면모를, 또 한편으로는 조선 후기 개항장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과거가 공존하는 인천. 사드 여파로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지만 인천시를 방문한 외국 관광객 수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 시티투어 이용객은 지난 2017년과 비교해 63%나 늘었습니다. 인천시가 정부의 국제관광도시 공모 사업에 도전 중입니다. 인천의 무기 중 하나는 천혜의 자연 여건을 갖춘 섬. 인천시는 섬 관광 콘텐츠 개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개항장 등 과거의 유산을 바탕으로 지역 골목 상권 활성화까지 노리는 일석이조의 레트로 축제도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등 지역을 대표하는 음악 축제는 더욱 확대할 방침입니다. 5년 사이에 성장률이 15%나 돼요. 그래서 그만큼 인천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이미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그 도시다. 관광 측면에서도. 당연히 국제관광 도시가 되면 더 한 번 더 큰 도약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인천시는 부산과 국제관광도시를 놓고 경쟁 중입니다. 정부는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이달 말 국제관광도시를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공항 등 지리적 장점은 물론 현재와 과거를 품고 있는 인천. 인천이 국제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우리 지역 인천의 오랜 문화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곳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천 개항장입니다. 그만큼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데요. 이정아 기자가 새해를 맞아 이국적인 풍경을 간직한 인천 개항장 곳곳을 둘러봤습니다. 130여 년 전 서구의 문물이 가장 먼저 들어오며 형성된 인천 개항장. 거리마다 중국과 일본식 건물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인천을 찾은 일본인들의 눈에도 흥미롭게 보입니다. 建物が綺麗で、中国と日本の両方の歴史が見れるので、すごくいいなって思います。 인천에서 서양의 문화를 접할 수 있었던 유일한 지역. 인천 개항장 거리 일대에는 곳곳으로 인천의 근대 문화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호텔인 대불호텔을 재현한 공간이 대표적입니다. 통유리 바닥 아래로 과거 실제 호텔터를 가늠해 볼 수도 있습니다. 1888년도에 세워진 그때 당시 인천이 제물포항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요. 외국인들이 올 때 인천을 통해서 서울로 가는 길목이었던 거죠. 그럼 이곳에서 묵고 쉴 만한 공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일본 제1은행이 들어선 거리는 19세기 인천 금융의 중심지였습니다. 또 지금은 흔적조차 없이 사라진 투자거래소, 일명 미두추인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꿈꾸며 모여들기도 했습니다. 모두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인들의 노동력과 금전 착취 등 가슴 아픈 역사가 서린 곳입니다.
일본인들이 그들 마음대로 장악하고 싶어서 미드추인을 개설하고 그리고 미드추인에 거래했던 대부분의 90% 이상이 그때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큰 돈을 결과적으로 벌었던 인물은 별거 없었습니다. 건강을 잃게 되고 가족을 잃게 되고 수많은 아픔을 겪게 된 그러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다양한 근현대사의 풍경을 간직한 인천 계양장 거리. 차이나타운과 월미도 등 기존 명소를 뛰어넘어 새로운 역사와 문화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합니다. 최근 의료관광 산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효자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치료를 위해 지역을 찾은 외국인들이 지역을 관광하며 소비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들은 외국인 환자 잡기에 나섰습니다. 김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국인이 치료를 목적으로 다른 나라를 방문하는 의료관광. 부천시는 지난 2016년부터 보건소, 지역 병원과 협력해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전국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해외 의료 관계자 100여 명을 초청해 의료 컨퍼런스도 열었습니다. 2019년에는 부천시와 함께 부천시 국제의료 컨퍼런스를 개최를 했습니다. 해외에 있는 자매 도시인 러시아 하바롭스크랑 함께 공동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러시아 하바롭스크 시와 부천시 함께 현지에서 문화 마케팅의 일환으로 음악회를 연다는 등 그런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 덕분에 매년 3,000명 이상의 외국인 환자들이 치료를 위해 부천시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제도 있습니다. 외국인 환자들의 대부분이 러시아 등 일부 국가에 편중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부천시는 신규 시장을 개척하는 등 전체 외국인 환자 규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저희 부천시가 베트남 같은 그런 동남아 시장을 좀 개척해서 의료 관광을 좀 더 확대할 계획이고요. 특히 우리 부천시 장점인 그 중증 환자 유치 분야에 있어서 우리 부천시의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다가 중점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광역자치단체인 인천시도 의료 관광객 유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인천시를 찾은 외국인 환자는 17,000여 명, 서울시와 경기도에 이어 세 번째로 많습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국제의료관광 포럼을 개최하고 해외에서 의료관광 설명회를 진행하는 등 인천 의료산업 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 특히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정부의 의료관광 클러스터 공모사업에 지원해 의료관광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를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주목받는 의료관광 산업.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들이 의료관광 산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박남춘 인천시장과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 그리고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이 2일 오전 새해를 맞아 인천 수봉공원에서 현충탑을 찾았습니다. 참배식에는 지역 국회의원과 군수구청장 등 약 250명이 함께했는데요. 이들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순국 선열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경기도가 소방재난본부에서 2020년 새해 시무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시무식에서 공직자의 지위와 영향력에 관해 국민들에게 잠시 위임받았다며 공직자의 자리는 국민이 정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공직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질서를 유지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무식에서는 윷놀이를 통해 올 한 해 경기도의 운세를 알아보는 이벤트가 마련돼 공정과 전화위복이라는 운세를 뽑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성원들 간에 경쟁의 질서를 정하고 그 질서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공직자죠. 질서를 만드는 것은 국민이지만 그 질서를 집행하는 것, 유지시키는 것은 공직자가 합니다. 그 공직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공정하게 구성원들이 경쟁하게 하는 겁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포 하군 6 일반산업단지의 사업구역이 늘어나고 입주 가능한 업종도 늘어납니다. 경기도가 김포 하군 6 일반단지 사업에 대한 산업단지 계획 변경을 승인하면서 하군 6 일반산단의 사업 면적은 당초 계획보다 사업 면적이 3만 7천여 제곱미터가 늘어난 50만 5천 제곱미터로 바뀌었습니다. 또 기존 유치업종 14개에 목재 및 나무 제품 제조업이 추가돼 15개 업종의 업체가 입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변경 승인에 따라 하군 6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는 이달 추가 편입 부지에 대한 보상 계획을 내놓고 내년도 상반기 조성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김포시가 올해부터 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도 교복을 지원합니다. 김포시는 지난해 중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을 지원했는데요. 올해는 고등학교 신입생에게도 1인당 30만 원 이내의 교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지원 사업은 김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대안교육기관 가운데 중고등학교 과정 1학년 학생들에게도 지원합니다. 경기도가 올해 구직 청년들을 위해 면접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합니다. 먼저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에게 1인당 최대 21만 원의 면접비를 지원합니다. 또 2,000명이던 청년 통장이 청년 노동자 통장으로 이름이 변경되고 지원 규모도 9,000명으로 확대합니다. 교통 부문에선 노선 입찰제 준공영제가 14개 시군에서 시작되고 스마트폰을 통해 버스 승차 대기 시간 알림 서비스도 시행됩니다. 이 밖에 가축 전염병에 대비한 동물 자원순환센터가 추진되고 수술실 CCTV가 민간병원으로 확대됩니다. 김포시가 지역 내 모든 경로당에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김포시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 동안 김포에 있는 경로당 341곳에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할 계획인데요. 올해 6월까지 경로당 113곳에 공공 와이파이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와이파이 설치로 인한 통신비를 줄이기 위해 연간 40여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인천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부부가 숨졌습니다. 2일 오전 3시 20분쯤 인천시 서구 성남동의 한 아파트 4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52살 김모 씨와 49살 박모 씨가 사망했는데요. 아들인 23살 김모 씨는 불을 피하던 중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새해부터 지역에서 화재 소식이 잇따랐습니다. 지난 1일 오전 8시 20분쯤 인천시 계양구의 한 아파트 5층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이 화재로 집 일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6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집안의 전기 배선 문제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같은 날 밤 10시 10분쯤 계양구 상야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는데요.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 내부가 불에 타 7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집 내부의 전기적 요인으로 인해 불이 처음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우리 지역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2020년 인천 지역에 달라지는 사업과 제도를 원태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남동구 서창지구에 문을 연 인천시 아이사랑 꿈터 1호점입니다. 미취원 영화나 어린이집을 다녀온 아이가 부모와 함께 놀이와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인천시는 2020년까지 아이사랑 꿈터를 30곳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공공출산과 육아지원시설이 함께 갖춰진 혁신육아복합센터도 전국 최초로 인천에 건립됩니다. 2020년엔 어르신을 위한 효드림 복지카드가 도입됩니다. 이 사업은 75세 이상 사회적 보호계층 어르신들에게 연간 8만 원의 복지자금을 지원합니다. 일자리 분야에서도 새로운 사업이 시작됩니다. 지역 청년활동 공간인 유유기지 2호점이 부평에 개소해 인천의 청년들을 응원합니다. 취창업 재직 청년에게 월 10만 원의 월세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은 2020년 하반기 중 시행됩니다. 2020년엔 안심앱 안심인 서비스가 인천시 전역으로 확대됩니다. PC를 통해서만 확인 가능했던 수질 정보는 2020년부터 스마트폰으로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국제 119 안전센터는 내년 10월 송도동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2020년 1월부터는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생활 폐기물을 10% 감축하는 반입 총량제도 실시됩니다. 교통 분야에선 강화 해안순환도로 개통, 부평동과 장곡에 간 연결도로 개통, 서구 소건로 도로 확장 준공으로 시민들의 이동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든 지역의 경제가 골고루 살아나고 시민들의 꿈이 마음껏 펼쳐지는 살기 좋은 인천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만들어 가겠습니다.
인천시는 이런 사항들을 포함해 2020년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 달라지는 제도 등 7개 분야 88개 사업을 책자로 발간해 온 오프라인으로 제공합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인천지방경찰청의 새로운 수장으로 경찰대학장을 지낸 이준섭 청장이 취임했습니다. 이 청장은 국민의 비상벨인 112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총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형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준섭 인천경찰청장은 취임 일성으로 112 신고에 총력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비상벨이 제 역할을 하도록 모든 부서가 힘을 모을 것을 주문했습니다. 112 신고에 대한 총력 대응이라든지 또는 각종 신고 절차에 대한 현장에 필요한 조치, 사후의 관리 그런 걸 통해서 기본적으로 안전에 대한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인권 보호도 중요한 가치로 꼽았습니다. 특히 여성과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치안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를 더 세심히 챙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인권이라는 거창한 보호보다는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고 그리고 약자를 보호해주면서 지역에 우리 경찰을 도와주는 치안 공동체와 같이 어떻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경찰 개혁 작업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며 우리부터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바닷가를 끼고 있는 도시 특성상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발전할 수 있지만 범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취약하다는 생각이 있고요. 또 직원들이 또 워낙 다양한 구성들이 꽤 많습니다. 직원들이 충분히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준 역할을 해야 돼요. 이준섭 청장은 경찰 간부부 36기 출신으로 서울 종로 경찰서장과 경찰대학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TV로드 뉴스 이영구입니다. 부평구가 오는 21일까지 청년 창업 재정 지원 사업 참가자를 추가로 모집합니다. 부평구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창업자들 중 선정을 통해 상가 임차료와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등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1년 동안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부평구에서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창업한 지 1년 미만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시민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 일자리 창출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기 정체에 중국발 스모그까지 겹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점점 짙어지고 있는데요. 수도권 등 서쪽 지방과 부산과 대구 등 영남 일부 지방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요일에도 영동 지방을 제외한 전국의 대기질이 악화하겠는데요. 적어도 휴일까지 미세먼지 수치가 높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금요일의 아침 기온은 영하 3도, 낮 기온 5도 보이겠습니다. 주간 날씨 볼까요? 이번 주말까지 눈비 소식 없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우리 지역에 비나 눈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사이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전국 날씨 보시죠. 금요일 새벽 사이 호남, 서해안에는 눈이 조금 날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구름만 다소 지나며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공기질이 좋지 못한 만큼 먼지 정보는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 지역은 맑지만 대기가 건조합니다. 강원 산지는 금요일까지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산불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불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 보시죠. 서해상 하늘에 구름 많겠고 파고는 0.5m까지 일겠습니다. 적당한 기온에 비 소식이 없어서 빨래와 세차하기 좋겠습니다. 낮 시간에도 난방으로 보온 유지해 주시고요. 미세먼지 마스크 꼭 착용하셔서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